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얼굴이 이 시간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주알투 스페셜 소위 말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주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박영근 대표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책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보셨던 분들과 처음 저를 보신 분들로 좀 나눠주시게 될 텐데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 3회 저랑 같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싶으면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본인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조금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조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번 주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3월달 그리고 4월달로 돌아오게 되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 주 초 그리고 이번 주 후반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난 1월달 그리고 2월달, 3월달 어떻게 보면 2022년도 1분기를 경험을 해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던 장인 거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 주 지수의 하락 여파로 인해 가지고 내 계좌의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 연출됐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번 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교육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마다 적재적소에다가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후기까지 오늘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의 수익난 종목군들을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수익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런 수익을 저희랑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수라는 게 매번 올라갈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떨어지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소위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냥 무념무상한 이러한 포지션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든다라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을 1% 더 높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100%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객관적으로 주식 날 확률을 조금씩 높여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지수가 하루 이틀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3일, 4일 연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버티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증시, 수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좋은 종목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교육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매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교육해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언급드리는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매매 방식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방식도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매매 방식으로 이렇게도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만들어 가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러한 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장중에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야기 드릴 수가 없겠죠.
왜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장이 끝났기 때문이요. 하지만은 장중에 저희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저희랑 같이 장중 그리고 장 마감 그리고 주말까지 같이 해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물 함께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송 이후에 소위 말하는 교육 시간까지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궁금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이 QR코드 찍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2022라는 번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에 앞서가지고 오늘 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의 흐름이 뭐냐. 오늘 전반적인 증시의 하루의 마감 움직임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좋습니다. 무엇이 좋냐. 양 지수 모두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번 주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양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대를 했었던 상황들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객관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만 보면 되느냐. 사실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끝난 흐름을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누가 매집을 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부분들. 즉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외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요. 올라가면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떨어진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양지수 모두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수가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가 생성되고 있다? 불안감이, 소위 말하는 불안감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저는 바로 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바로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옆에다가 크게 화면을 띄워놓은 게 바로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개인들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동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결국에는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인들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다라면 얼만큼 들어왔을까? 나갔다면 얼마나 나갔을까? 그리고 그 수급이 얼마만큼 이어지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어차피 오늘은 장이 끝났어요. 물론 이번 주도 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장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수는 분명히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오늘 일봉 차트인데 좋았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바로 이 캔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들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지수 모두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소위 말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캔들상의 움직임은 파란 색깔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 시가와 종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시가가 종가를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캔들은 뭐가 됐다? 파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떠한 부분들, 기관들의 매도세가 유입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좀 중점적으로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수급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외인들이에요.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돼야 지수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오늘 특히나 전반적으로 양봉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캔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더라?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인 분위기가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아 오늘 장이 빨간불로 끝났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외인들이 매도세를 던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연속성으로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고 소위 말해서 캔들의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수급이 아직 완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이 올라오면서 빨간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모습들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 이유를 여기에서도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방송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급락하는 포지션들이 초반부터 형성이 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여주면서 소위 말하는 반등폭이 형성이 되었던 양 지수의 수급 중에서 결국에는 내가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을 할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닥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오늘 소위 말하는 분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양대 지수의 분봉이고 상대적인 분위기는 특별하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음봉을 보이는 캔들의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고 양봉을 보이는 코스닥의 캔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코스피를 잡을까요? 코스닥을 잡을까요? 단순하게 따진다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도? 바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확인을 했었던 내용들만 해서도.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어차피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수급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왜 붙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주식은 뭡니까? 자, 올라가거나 조정을 보이거나 떨어지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확률상 따지면은 3분의 1, 33%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주식으로 수익 날 확률이 33%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33%에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33%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3%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끌어올린다. 그래서 99%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하나만 알고 계셔도 최소한 33%에서 플러스 1%의 수익날 확률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느냐. 이 영역인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장은 끝났고 오늘 장 끝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팩트를 근거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주말이 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어떠한 수급이 만들어질지 어떠한 이슈가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봤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음 거래일을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올라가니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매수를 생각합니다. 올라가니까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올라갔으니까 저희는 파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뭐 한다? 산다. 저는 이게 궁극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이러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인 매매를 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는지를 앞으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같이 경험을 하실 거고 같이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4월 달에는 이렇게 주중에 처음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지만 1월 달부터 저랑 같이 매주 주말마다 저를 만나셨던 그리고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저희랑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실질적인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로 공략을 했었던 분들이라면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근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말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 방송에도 나오게 된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 이런 거 뭐가 필요해?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내가 수익날 확률이 1%씩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알아볼 거예요. 왜냐? 좀 전에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됨으로써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씩만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높인다는 생각이 아니라 1%씩만 높인다는 생각으로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드릴 내용들을 조금씩 접목을 해서 조금씩만 높이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매매해서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우리의 이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번 주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던 과정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결국에는 내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 올라갈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뭐 한다고 했어요? 매도한다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떨어지는 장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매도한다고 했죠? 아니라고 했죠. 매수한다고 했죠. 소위 말해서 청개구리처럼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왜 청개구리처럼 하는 게 중요한지, 왜 청개구리처럼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배워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시황을 조금 많이 설명드릴 겁니다. 왜? 알아야 대응을 한다는 거죠. 적어도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물론 요즘에는 워낙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그 한 걸음 뒤에 상황까지도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듣는 내용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수의 양호한 흐름이 연출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들이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뭐 기사를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한 번씩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뭐가 나왔습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LG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돌아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 LG전자 실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셨던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상대적으로 LG전자를 필두로 한 관련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키우면서 오늘 지수를 끌고 올라갔지만 사실상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는 다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당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매도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호재성 이슈도 있지만 악재성 이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재성 이슈는 뭐예요? 말 그대로요. 중국 코로나 장기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한 달 전에도 소위 말해서 중국이 봉쇄령을 내렸었죠. 물론 지금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봉쇄령을 내렸던 상하이가 아니라 서한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을 했고 눌림이라는 걸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눌림 뒤에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역시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될 것이고 우려감으로 인한 투심의 위축이 되겠지만은 이 또한 결국에 뭐가 된다고요? 봉쇄령이 해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눌렸던 과정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소위 말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곡점이 된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외인들의 수급들이 결국에는 최근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대형주들을 갖다 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현재로서는 1차적인 전제 조건이 되겠죠. 7만 전자 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은 또 그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먼 미래까지는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삼성전자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뭐가 있습니까? 만기일이 있죠. 다가오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수에 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다음 주를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한다면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형성이 되겠지만은 만기일을 필두로 앞뒤에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재료상의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지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결국에는 뭡니까? 아, 그렇구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이제는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적응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장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러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굳건하게 버텼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까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이 저랑 무엇을 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겠지만은 이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는 무엇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색하셔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할 테니까는 자,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잘 보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사실상 지금은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뭐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는 벌써 시간도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는 제가 조금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저랑 같이 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과연 이 박영건 전문가는 무엇을 토대로 좋은 종목군들을 교육시켜 줄 건지,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 텐데, 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지난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주린이 학교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 코스의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만 알게 되면은 저는 사실상 적어도 최소한 수익 날 확률을 80% 이상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요인들까지 접목을 시키게 됨으로써 수익 날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씩 교육해 드리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차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목에다가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상 남들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을 샀었을 때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익이죠. 하지만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저랑 같이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소위 말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조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종목을 잡냐, 그리고 그 종목으로 내가 어떻게 매수 포지션을 체크하냐, 매도 포지션을 체크하냐, 그래서 내가 수익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건데 거기에 대한 비기는 사실 저는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가지 코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차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기초,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조금씩 저희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랑 같이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멘탈이라는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100%라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이 멘탈이 50%라고 생각을 해요. 50%.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와 20%가 소위 말해서 차트, 즉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가 떨어졌었을 때 팔지 않아야 되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버텨냈기 때문에 인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씩이 만들어지면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조금씩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 주린이 학교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멘탈에 입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어차피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수익이라면은 수익을 낼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을 못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소위 말해가지고 하락하는 주간에 상대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꼭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더라.
이러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이제는 좀 궁극적으로 파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에는 이거 하나다 라고 저는 바로 결정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멘탈이라는 거고 그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드린 시간이 조금 길었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줄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렸던 이 내용들에 대한 실전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함께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되게 짧습니다. 하지만은 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1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 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같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료라는 겁니다.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멘탈도 부여잡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야? 좋은 종목 같이 엄선하게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뭐 하자는 거야? 좋은 수익을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보여드릴 거냐? 좋은 종목군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집을 해서 수익난 종목군들에 대한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 좋은 종목을 매집하기 위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실질적인 수익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으로 다음 주에 좋은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토대로 뭐를 하자고요? 수익날 확률을 조금씩 올려보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고 같이 경험해보시고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랑 지난 주말 동안에 같이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같이 저랑 같이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받으시고 함께 울고 웃었던 분들은 좋은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 종목만.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분명 이 종목, 아 맞아, 기억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올라왔으니까 최근에. 근데 저희는 이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소위 말해서 큐라클이라는 종목은 무려 107%가 올라갔고요. 오토엔이라는 종목도 104%가 올라갔고요. 뭐 이스타코는 80%, 뭐 MP 60%, 아셈스 50%, 뭐 버킷 50% 등등 이렇게 좋은 수익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과정이라는 거죠. 어차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요. 30% 물론 좋은 수익입니다. 근데 30%뿐만이 아니라 50%, 70%,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을 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디에 많이 숨겨져 있냐? 저는 소위 말하는 바닥주들이 있는 종목군들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큐라클입니다. 큐라클. 무려 몇 퍼센트? 107%나 올라왔다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언제 공략한 줄 아세요? 이때 공략했어요. 이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말에 저희랑 같이 교육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큐라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11,000원대 있었는데 무려 26,0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무려 이만큼이 올라갔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좀 전에 제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대로 소위 말하는 눌림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공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추세입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공략을 했었으면은 이만큼의 상승과 함께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겠죠. 근데 난 여기에서 매집을 못했어. 그러니까 내 종목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 올라갔다가 쉬어가거든요. 올라갔다가 쉬어간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맥점이 나오면은 공략을 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종목은 불과 바닥권을 만들기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 말은 뭐예요? 이만큼의 6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수익에다가 뭐를 덧붙이자고요? 극대화를 덧붙이자는 겁니다. 극대화. 이 극대화를 덧붙여서 이렇게 큰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종목 어디에서? 지난 주말 주얼투 스페셜에서 뭐 해드리는 거예요? 다 교육해드리고 다 희는 종목으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현혹이 되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같이 만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토엔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보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얼마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12,000원에서 얼마까지? 27,0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노란 톡방에 저랑 같이 이미 이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공략 다 했었습니다. 여기서 공략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물론 올라갔다가 눌렸겠죠. 또 매집, 공략. 저희는 매번 언제? 상승 때 아니라고 했죠. 하락 때 공략한다고 했죠. 그렇게 공략한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갔다고요. 물론 이 종목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큐라클처럼 얘도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다가 뭐가 났어요? 급락했다가 바닥 다지고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맛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대납 폭주들 중에서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좋은 종목군들 같이 공략해서 이렇게 큰 수익의 주인공이 이제는 돼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수익의 주인공이 나도 한번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최근에도 또 같이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 아셈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저희는 어느 시점에서 바닥 시점에서만 공략을 해요. 올라간 건 안 봅니다. 물론 올라간 거 왜 안 봐요? 라고 물어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올라간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매도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종목은 저희에게는 팔아야 되고요. 어차피 올라간 걸 잡을 거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잡아라. 항상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략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의 극대화의 주인공이 되신다고요. 아셈스 보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 50% 올라왔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닥권에서 공략 같이 하자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자, 올라갔습니다. 나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떨어졌을 때 뭐? 추세.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다 어디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런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이제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다? 눌렸다, 반등했다. 처음부터 이러한 종목군들만 저희는 공략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보신다면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든다는 거죠.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 데브시스터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데브시스터즈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뭐 했습니까? 공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만큼?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40%대까지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서 교육 받으실 내용 중에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급등하는 종목 왜 공략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 매매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실적인 예를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공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들어오셔야 되겠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뭘 하셔야 돼요? 함께 교육 받으시고 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QR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을 이제 공략해야 되는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다음 주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히든 종목군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이제 좀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 매매를 해 보셨던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 종목을 지금 잡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엇까지?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같이 잡아드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소위 말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가는 1차뿐만이 아니라 2차까지 이렇게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물론 당연히 종목인지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손절가는 짧게 잡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은 길게 잡을 거예요. 왜냐? 그래야 수익의 극대화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볼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코스피와 코스닥 둘 중에 하나를 공략을 해야 된다면 코스닥을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코스닥 중에서도 어떠한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2차전지, 그리고 두 번째가 게임주, 그리고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네 번째가 메타버스, NFT, 그리고 엔터미디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에도 저 나온다고요. 주말에도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같이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뭐를 먼저 공략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지수가 눌렸다가 반등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부재하다라면은 그 중심에 있는 섹터들 중에서 결국에는 작년 12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과대낙폭이 형성이 되었던 종목군들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과 예측을 이미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어떻습니까?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올라갔으니까 2차전지를 지금 보세요가 아니라 2차전지는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바로 이 신풍제약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과 얘도 몇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5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35,000원까지.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35,000원에서 우리는 4만 원, 45,000원, 5만 원, 54,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40% 이상의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절을 하게 된다. 짧게 하면 됩니다. 손절은 짧게. 왜? 손절하고 나중에 또 잡으면 돼요. 종목은 많이 있고요. 굳이 한 종목에다가 소위 말해서 몰빵을 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교육을 시켜드리겠지만 분할매매, 분산투자, 비중조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계속해서 공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극대화 종목으로 앞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신풍제약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떠한 종목이냐? 로보로보입니다. 자, 아실 거예요. 로보로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퍼센트 수익을 안겨드렸는지 100% 넘게 안겨드렸습니다. 불과 2월 달에 6,000원대 잡아가지고 13,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13,000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만원대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하지만 로봇주들 우리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립니다. 왜?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나왔다고. 그럼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 주도주 업종이 없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섹터들만 유심히 보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과대낙폭주들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로보 두 번째 공략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다면은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을 우리는 공략하면 돼요. 왜? 변동성이 나왔었잖아요. 말 그대로 재미가 없었다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종목, 신풍제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셨던 로보로보도 그렇고,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왔잖아요. 나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매집을 해서 이만큼의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신풍제약 그리고 로보로보 공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바로 삼부토건. 오늘은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삼부토건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3,400원, 3,500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600원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 이상이 떨어졌다고.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몇 퍼센트 올라가겠습니까? 50%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하는 종목이 소위 말해서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나는 것은 둘째 떠나서 수익의 극대화를 맛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주식을 하는데 30%, 50%, 100%, 200%짜리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200%를 저희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종목은 그리고 시장은 그리고 주식은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그 꿈틀거림을 같이 경험해 보시고 같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남은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 바로 이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세 가지 종목을 소위 말해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 방송을 통해서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시장 많습니다. 내가 주식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은 길게 하고 싶다라면은 저랑 같이 해보시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